속도 거리와 적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배운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제 한 절반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차이가 뭐냐면 수학에서 우리는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뒤쪽 가보시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해석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얘를 보시는 게 더 빠른데, 물체가 처음에 원점에 출발을 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18의 위치까지 6초일 때요 도달을 하고, 이때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속도가 0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속도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에서 마이너스 4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뭐 속력이 느려짐, 속력이 빨라짐 이런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걸 막 그냥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의 변화량은 10초일 때 하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차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속도의 변화 자체를 추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라는 게 시간당 얼만큼씩 이제 변하고 있느냐 이걸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당 위치가 얼만큼씩 변하냐의 개념이 속도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얻겠다, 이런 관점이고,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시간 속도의 그래프에서 확인하셔 보시면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사실상 이것들을 쌓아서 더하는 관점이잖아요. 현재 양이기 때문에 양의 값이 발생할 거니까 면적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적분을 해 나가는 건데,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적분은 속도의 부호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의 면적을 가질 거고, 그럼 이것들을 더하게 되면 결국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쪽에 있는 면적이 18이잖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8인가? 그래서 18만큼 우측으로 갔다가, 그죠? 8만큼 좌측으로 가서 10이 된다. 이런 관점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수학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이걸 면적으로 처리해달라, 즉 18 8로 처리해달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 책에 잘 따왔거든요. 이 거리보다는 위치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마구잡이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해야 속도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위치식을.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거꾸로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1초, 2초가 지났을 때 그러면 이거를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이렇게 적분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학도에 제가 언급한 적 있죠. 어차피 속도가 시각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위치 또한 시각에 대한 함수를 그냥 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XPT라고 해보면, 얘는 주어져 있는 속도식을 부정적분하면 되거든요. 제가 부정적분하시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코사인 파이 t가 될 거고요. 0을 집어넣으면 처음 위치를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적분상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0을 넣었을 때 제가 뭐 해야 돼요? 0이 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파이분의 2를 더하시면 이게 위치식이 되겠고요. 자, 그럼 P의 1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는 파이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P의 2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는 0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굳이 정적분하지 않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뭘 보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거리의 관점이니까 절대값의 정적분 그냥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방금 위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위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시면 물체 운동에 대한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정확한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뭐만 보면 되냐면 그래프의 부호 변동 지점만 보면 되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 그 속도 그래프를 제가 그려볼게요. 저게 주기가 2잖아요 지금. 주기가 2니까 귀찮네요. 대충 그리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텐데 맞아요? 그러면 이쪽은 양이고 이쪽에 의미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위에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1초일 때 위치와 2초일 때 위치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얘기예요? 파이분의 4라는 얘기야. 그럼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게 맞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다. 그런데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저 위에 나와 있는 거죠. 파이분의 4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이분의 8이다. 이렇게 1번을 풀었다면 2번을 이렇게 풀어야 물체 운동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내용을 일반화하면 시각 t에서의 위치 xt는 처음 위치에다가 처음 시각부터 나중 시각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냥 부정적분을 하신 다음에 t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처음 위치가 되게끔 적분상수를 붙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n차 가속도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가속도를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분 해가지고 처음 속도에 맞게끔 적분상수 조정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x축이 움직이는 점 p는 t는 0일 때 원점에 있고 속도식 나와 있습니다. 원점에서 가장 멀 때 시각을 구하시오. 가장 멀 때라는 말은 위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의 절대값이긴 한데, 그래서 위치식을 구해봅시다. xt는 저걸 부정적분 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t 이렇고, t는 0일 때 원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적분상수는 2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식을 할 수 있고요. 원점에서 가장 멀 때 시각 0에서 2파이까지요. 일단 원점에서 가장 멀 때를 확인을 하려면 VT 그래프를 그리거나 XT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 좀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 그릴 건 아닌데, 이랬을 때 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멀다 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일단 바뀌는 지점들은 가장 먼 지점의 후보 지점이에요. 왜냐면 얘가 움직임일 때 막 이런 식으로, 이 원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지점들이 가장 멀진 않지만 속도가 0인 지점, 즉 방향이 바뀌는 지점 중에는 가장 먼 위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쉬운 해석이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VT가 0인 지점을 찾을 건데,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sin 2t는 배각공식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찾는 게 좋겠죠? 그러면 t는 0하고 3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하고 3분의 5파이 그리고 2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일 때 위치는 당연히 0이고요
3분의 파이일 때 위치는 3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파이일 때 위치는 2네요. 3분의 5 파이일 때 위치는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2파일 때 위치는 0이다. 그래서 가장 먼 지점은 여기네, 여기. 그렇죠? 네. 그래서 x는 파이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시고, t는 0에서부터 t0, 지금 t0가 뭐냐면 저 위에서 구하는 값이 t0예요. 네. t0가 얼마냐면 파이에 파이. 파이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것도 적분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저 위에 내용을 알았잖아요. 0일 때 위치, 3분의 파일 때 위치. 근데 이게 전부 다 방향 바뀐 지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4분의 1 더하기 2, 4분의 1 0에서 4분의 1, 그 다음에 t0 파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갔다가 다시 얘가 이제 2의 위치에 도달한다는 건 4분의 9만큼 간다는 얘기잖아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2분의 5. 이게 아마 답일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구하는 과정을 써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만 물어보면 그냥 금값하겠는데, 거리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구하라고 시키는데, 그럼 또 이걸 집어넣어서 구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거지. 왜냐면 저 위에 물체 운동을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원점에서 t가 0일 때 원점에 있었잖아요. 3분의 파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은 말 위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러면 4분의 1까지 이동을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일 때 2의 위치에 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2의 위치에 왔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뺀 것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바뀐 시점을 다 파악했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 값이 없을 때 얘를 뭐 적분하고 있으면 그런 값으로도 하겠는데, 저 위에 방향이 바뀐 위치하고 방향 바뀐 시각하고 현재 위치가, 그때의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적분해서 푼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입니다. 네. 처음 속도 6m/s로 시각,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 수학도 있던 문제인데 그냥 한 번 더 같이 풀어볼게요. 네. 동점 P가 처음 속도 6m/s로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동점 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쫓아간다.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인데, 따라잡는다는 것은 위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식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위치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일단 점 P의 속도 자체가 지금 가속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2로.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2t예요. 근데 처음 속도가 6이니까 여기다 4를 더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VQT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뭐예요? K인데 그냥 상수니까 K라고 보셔야 돼요. K. 자, 이걸 이용해서 XPT를 써보시면 또 적분하면 되잖아요. T의 제곱 더하기 4T. 그런데 얘 지금 출발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 맞아요? 예. 아, 0일 때 6이니까 내가 뭐 해놨니? 1일 때 6이 아닌데. 예. 6이에요. 그럼 6T. 아, 지금 처음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P가 출발하는 지점, A라고 나와 있긴 한데 거기에 좌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P와 Q는 이제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니까 A의 좌표를 편의상 0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PT의 적분 상수가 0이 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얘는 1을 적분하면 KT인데
KT만 쓰시면 안 될걸요? 왜냐면 얘는 P가 출발한 2초 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죠? 동점 Q는 2초 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실수가 이제 얘의 정기역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가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적분상수로 마이너스 2K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똑같은 관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T가 이럴 때부터만 의미를 갖는다 라는 말입니다. 자, Q가 P를 따라잡는다 라는 것은 두 개의 위치가 같아진다 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해보면 T의 제곱 플러스 6T는 K 곱하기 T-2 인 T가 존재하면 되는데 이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문제를 어렵게 푸는 이유는 이걸 또 전개해서 왼쪽으로 옮겨서 그래프 두 개를 그리려고 하기 때문인데 각자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좋은 관점인데 원래 이제 T의 제곱 플러스 6T는 T 절편이 마이너스 6하고 0이니까 대칭축이 마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원점을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그래프가 없겠지. 원점의 우측만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있겠지만 이걸 그리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죠? 네. 별 의미가 없다. 뭐 꼭 있는 게 좋으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알겠죠? 네. 이런 형태로 생겼고 그 다음에 T의 우측에 있는 아이는 2의 우측에 있는 아이는 2,0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K의 값을 변화하는 직선이죠. 네. 그럼 얘가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K를 점점 올렸을 때 이때부터 교점을 갖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접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될 거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쪽으로 접하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양의 기울기 두 개가 나올 텐데 큰 것만 선택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y는 k 곱하기 t-2다. 얘는 지금 y는 t의 제곱 플러스 6t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판별식 써야 되니까 이제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고요. 영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죠.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 0이고 18하고 2 가지고 인수분 되네요. 네. k는 2개하고 18이 나오는데 제가 양의 기울기 두 개가 나올 거라고 했죠. 그 중에 큰 것만 택한다고 했으니까 k는 18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반드시 교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건데 이 곡선을 따라서 P에서 Q까지 물체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P에서 Q는 사실 델타 X, 델타 Y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짧은 구간이에요. 짧은 구간이고 자유롭게 막 움직일 텐데 이걸 아주 좁은 구간을 따지면 이렇게 좁은 구간을 따지면 비교적 간단하게 모양을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좁은 구간을 지금 따져 놓은 거고 자, 극한으로 보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이 길이인데 이 길이가 얘랑 지금 오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차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서 0에 수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델타 S를 구해서 정적분을 하자. 델타 S의 부분합의 극한의 관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델타 S를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델타 S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시면 되니까 뭐 나오겠어요?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거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 델타 s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저 길이 s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왜냐면 이걸 적분해서 얻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s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델타 s는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예. 델타 t를 근원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x랑 이제 y는 매겨야 된 곡선의 형태니까 각각 미분 가능한 형태가 주어진다고 보면, 이것과 같은 거죠. S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왜 구했냐면, 이 아이를 정적분해서 곡선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곡선 PQ는 아니고 이제 이건 짧은 구간이니까 이것들 다 더해가지고 AS, B까지의 이제 동점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거리 S는 만약에 시각이 A에서 B까지 움직인다 라고 하면, 자, 델타 S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뉴턴의 미분기를 사용하면 x는 ft고 y는 g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매개하는 곡선에서 그 각각의 성분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는 것의 양의 제곱근, 얘를 시각의 구간 내에서 정적분하시면 뭘 구할 수 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매개화된 곡선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매개화된 곡선이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 x좌표를 이렇게 쓰는 건데, 매개하는 곡선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x는 t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만 t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x를 그냥 t라고, ft를 그냥 t라고 바꿔버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본 함수는 x는 t이고 y는 gt, 이런 형태, 얘를 합치면 그냥 y는 gx,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x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게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얘는 그대로인데 얘만 1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개하는 곡선을 함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나중에 뭐 이거 여기 1 왜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위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제. 예. 곡선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누굴 적분하냐라고 하면, 매개화된 곡선이라면 x좌표, y좌표 나왔을 텐데 x좌표도 미분하고 t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y좌표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더한 것의 양의 제곱근을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된다. 물론 뉴턴의 미분기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꿀팁을 드리면, 얘가 어쨌거나 근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적분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겠지. 안 쉬우니까 보통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식이요,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그래야 근호 밖으로 나와서 정적분이 용이한 형태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제곱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계산을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확인해 보시고. 자, 매개화된 곡선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그죠? 예.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는 t이고 y는 ft 인 매개화된 곡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억지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통 매개하는 곡선이면 L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써주면 dx by dt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f't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아니, 다 알았으면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해. 뭐에 대해서 t에 관해서 하지 말고 그냥 x에 관해서 해. 왜냐면 적분 변수는 정적분의 결과가 무관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보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는 고3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기억하시게끔 한 번에 해두시고,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 다음과 같을 때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자,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될 거고,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사인 t가 되겠죠. 그럼 이것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 필요한데, 일단 제곱의 합을 먼저 구해보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1 될 거고, 그럼 2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되겠네, 그죠? 네. 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되게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호 밖으로 벗어나야 되니까 이게 제곱식의 형태여야 돼. 그 적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L은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4 사인 제곱 2분의 t dt 이게 될 거고요. 그 사인 2분의 t는 한 주기가 4파이잖아요. 네, 4파이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양의 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곱이 루트지만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2 사인 2분의 t로 쓰시면 되겠네요. 부정적분 하시면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t가 될 거니까 8 되네요. 네. 그래서 곡선의 길이가 8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곡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런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곡선이냐면 원운동을 해석하는 건데요. 예, 뭘 해석하고 싶냐? 원의 중심이 있고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점을 해석하고 싶은 건데요. 이 점이요. 예. 이 점을 해석하고 싶은 건데 뭘 해석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옆으로 굴려요. 얘를 옆으로 이렇게 굴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굴려 나가면 이 굴려 나가면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이제 그 굴려 나간다고 하면 저 빨간색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야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동하겠지만, 그죠? 예. 어차피 뭐 저걸 타이어라고 간주를 해보면 타이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저 빨간색 점이 그리는 궤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물어보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올라갈 건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싶다. 가장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의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할 거고 이건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고,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좌표로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여기만큼을 이제 t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t다.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t가 더해지겠죠. 네, t가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인 걸 그냥 관찰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반지름이 저게 또 이제 1인 원이거든요. 반지름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니까, 반지름이 1인 형태가 일단 해석하기 쉬운 이유는, 아니 근데 이거 할 수가 없네. 이쪽 와서 해야겠네. 네. 반지름이 1인 형태가 해석하기 쉬운 이유는 한 이 정도에 온다고 할게요. 저 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정도에 온다고 하면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를 t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sin t만큼 변화가 있는 거죠. x좌표가. 네. 처음에 조금만 움직였다가 간주를 해보면 x좌표는 t에서 sin t를 빼게 돼요. 지금 현재 2분의 파이를 넘은 상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예각, 이 t가 예각이라고 간주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t-sin t x좌표 이걸로 보는 게 좋겠고 타당하죠. 예. 그 다음에 y좌표는요 기본적으로 1을 가지고 있겠죠. 1을 가지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 t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코사인 t만큼 빠질 거예요. 그죠? 예. 1 코사인 t다. 즉 이런 형태의 매개화된 곡선으로 이 점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그린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하고, 이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사이클로이드를 얘가 지금 문제를 냈다라는 관점이죠. 우리가 지금 이 P가 움직인 거리라는 게,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자, 다음 구간에 대응하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건 이제 일반 함수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y를 x에 대해 미분한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2분의 3 루트 x, 이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L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0에서 2까지 루트 이 1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래다가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것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저게 4분의 9x니까 1 더하기 4분의 9x 되나? 그지? 1 더하기 4분의 9x면 4분의 1 앞으로 빼버릴까요?
4 더하기 9x 해가지고 합시다. 이제 이 경우에는 제곱식이 아니어도 정적분한테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걸 정적분하면 9분의 1 곱하기 3분의 2 4 플러스 9x 이거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과정 생각할게요. 계산하시면 좀 거지 같은 숫자 나오니까. 그냥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멀쩡한 숫자일 리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알겠죠? 얘도 y는 x에 대해 미분하시면 이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건 1 더하기 얘잖아요. 이 근원으로 들어갈 식이니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 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4분의 1로 해가지고 이해하시죠? 네. 따라서 L이란 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방금 구한 걸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요. 루트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번씩 쓸게요. 왜냐면 제가 나중 되면 이제 이 공식을 자꾸 학생들이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고. 이렇게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우함수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2-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의미가 없네요. 그럼 2-2분의 1 이거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이거 확인했고요. 이상으로 정적분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계시면 모든 종류의 미적분 문제를 어쨌거나 풀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노력이 좀 들겠지만 풀 수 있고요. 예. 이것 이상의 개념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 정도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예, 쉽진 않고 미적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